내 반려견이 좀 예민한 성격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짖는다면, 다른 개나 사람을 보면 과할 정도로 흥분을 한다면 새끼 강아지 시기에 이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소리 지르고 혼내셔도 강아지 문제 행동 고치기 어려우시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반려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특히 반려견을 입양할 예정인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하셔야 하는 내용이니까요. 주의 깊게 보시죠. 6개월 이전에 겪는 공포 경험은 평생 간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은 3살 이전까지 기억이 전혀 안 나실 테지만요, 연구에 따르면 기억이 안 나는 그 시기에 뇌의 약 85%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학계에서는 결정적 시기라고 부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여러분은 아마 사회화 시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3년, 약 1000일간의 결정적 시기가 반려견들에게는 6개월 동안의 사회화 시기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동물은 정서 조절에 힘을 기르고 회복 탄력성의 기초를 다지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를 얻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은요, 이 시기에 경험한 공포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연구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공포 경험은 해마의 신경 생성을 억제해서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고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 반응을 하게 만들어서요, 분리불안, 과민 반응, 방어적인 공격성, 배변 실수, 강박 행동, 이런 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훈련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도 옛날 방식의 훈련법을 보고 콧등을 때리거나 억지로 배를 뒤집어 까고 누르거나 큰 소리로 혼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혼내시려면요, 최소한 6개월은 지나고 혼내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6개월 이전까지는요,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셔야 해요. 그 과정을 신뢰를 얻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오토바이나 다른 개들은 나를 공격하지 않고 초인종 소리는 침입자를 알리는 소리가 아니구나 등의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신뢰를 얻어야 돼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가끔 혼내지 않고 때리지 않을 거면 오냐오냐 키우라는 거냐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혼내는 것 아니면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육은 때리는 게 아니라 규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차분히 기다리는 연습,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절의 경험 등의 일반적인 훈육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인간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가르쳐 주시라는 것이지, 때리고 혼을 내서 기를 죽이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오냐오냐 허용해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과 백, 빨강 아니면 파랑,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임과 폭력 사이에 그 중간에서 올바른 규칙을 가르쳐 주시면서 신뢰를 쌓으시고 강아지가 안전함을 느끼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강아지는 6개월이 넘었는데 이미 늦은 건가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냉정하게 티스럽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요, 6개월 이전의 강아지보다는 더욱더 강도 높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6개월 이전의 경험이 깨끗한 백지 상태의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신다면 이미 부정적인 경험으로 잘못 그려진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작업은 그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 지우개로 지운다고 해도 강렬한 공포 경험은 종이에 깊은 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그 종이가 새 종이처럼 매끈해질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이전의 경험을 이토록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부정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독이 든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 열매를 먹었다가는 죽음과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공포 경험이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기억 하나를 지우려면 최소한 5개의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부정적인 기억이 공포 수준으로 컸다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긍정의 양은 가능하기조차도 어렵겠죠. 하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났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지금부터 앞으로의 1년의 시간은 지난 시간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성견이 돼서 고착화된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시려면요, 보호자님들의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5번이면 좋아질 문제가 지금은 50번, 100번,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반복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많은 보호자님들이 무너집니다. 그냥 때려서 행동을 마비시키는 선택을 하기 쉬워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겠죠.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다 큰 성견의 교육은 계단형이 아니라 파도형이라서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아주 조금씩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짖음을 멈추지 않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만약 강아지가 10번 짖던 걸 9번만 짖었거나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흥분을 가라앉혔다거나 짖으려다가도 보호자님을 한번 쳐다봤으면 그게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가 보호자님들한테 생겨야 됩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려줄 사람이 보호자님이면 좋겠습니다. 짖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다. 그럼 지금 당장 내 강아지가 짖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강아지는 저한테 들리지도 않는 소리에도 짖어요. 어떻게 고치죠? 라고 물으십니다.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일단 개가 없는 시간이나 장소를 골라서 산책하세요. 피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훈련의 시작은 안 짖게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짖을 상황 자체를 줄여서 뇌가 쉴 시간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민감해진 강아지는 공포회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짖는 행위 자체가 뇌의 회로를 더 강하게 연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6개월 이전에 발달시키지 못한 안전함을 느끼는 신뢰 회로를 먼저 발달시켜 주신 다음에 이미 단단해진 공포 회로를 느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산책을 나가서 밥도 주시고 간식도 주세요. 천천히 걸으시고 벤치에 앉아도 계세요. 단순히 간식을 주는 건 보상이지만 편안한 장소에서 보호자와 함께 머무는 건 안전 기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산책 중에 다른 개를 만났을 때는 짖기 전에 멈칫하면서 쳐다보려는 순간의 거리가 마지노선이니까요. 이 안전거리를 기억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자님이 직접 리드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짖지 않는 범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면 되십니다. 보호자님이 긴장하시고 간식을 주시겠다고 급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여유 가지고 천천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님도 반려견도 편안해졌다는 생각이 드시면 천천히 사료와 간식을 주시고 쓰다듬어 주셔도 되십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퍼피 시기에 신뢰를 얻는 경험이 부족하면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퍼피 시기의 공포 경험은 평생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성견도 노력을 통해서 사회화 훈련이 가능하다. 첫 시작은 짖지 않는 환경에서부터 나아가는 것이다 입니다. 그럼 이 다음 단계, 좀 더 어려운 난이도의 단계의 훈련 방법들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